수많은 성장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 스탠 바이 미. 그러나 이미 커버린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1박 2일간의 여정을 보고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삶의 어느 한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느 더운 여름, 4명의 소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시체를 찾게 되지만 아이들이 얻은 것은 단지 시체 한 구가 아닌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계기였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결국 영화 속 아이들의 모험과 같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과거의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되어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결정적 계기들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은 몇 명은 그 계기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한 채 흘려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만드는 우리에게, 그리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생각 훈련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영화 스탠 바이 미입니다. 이 영화는 1986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A Few Good Men 등을 제작한 롭 라이너 감독님이 감독을 맡았고, 현재까지 활발히 배우로 활동 중인 제리 오코널, 키퍼 서덜랜드, 그리고 존 쿠삭 등의 배우의 어린 시절 모습은 영화를 보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떤 영화들을 성장 영화라고 부를까요? 성장 영화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며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의 뼈대로 삼는 영화를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탠 바이 미는 전형적인 성장 영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영화의 테마는 전부가 해당되진 않지만 크게 3가지 서사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처럼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성숙과 성장의 과정 자체에 집중한 영화. 두 번째,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른의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세상에서 관객이 힐링을 얻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속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는지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신문에 난 변호사의 사망 기사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장면이 바뀌며 1959년 어느 여름, 4명의 소년이 트리하우스에서 카드놀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담배를 펴대고 어른들이 쓰는 상스러운 농담과 욕설을 해가며 노는 모습에서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으나 얼마 전 사고로 사망한 형 때문에 부모의 무관심과 냉대를 받고 있는 고디, 술주정뱅이에 좋지 못한 행실로 유명한 아빠 덕분에 나쁜 일에는 늘 근거 없이 의심받는 똑똑하고 정의로운 크리스, 노르망디 작전 참전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빠 때문에 늘 충동적인 테디, 뚱뚱하고 다소 둔하지만 밝고 낙천적인 번. 4소녀는 우연히 알게 된 기찻길 옆 어린아이의 시체를 찾아 유명해질 목적으로 30km나 떨어진 철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4명 모두 각자의 불행한 삶을 뒤로하고 12살에게는 험난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마침내 시체를 찾아내지만 웬일인지 아이들은 시체를 남겨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룻밤의 여행은 어제 떠났던 마을을 작아 보이도록 만들었고, 크리스와 고디에게는 마을을 떠나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러 작가가 된 고디는 변호사가 된 크리스의 사망 소식을 신문으로 접했고, 그 기사로 인해 어린 시절 크리스와 함께했던 그 하룻밤의 여정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여정을 글로 옮기며 다시는 12살 때의 친구들처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을 거란 고디의 글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속 배경이 되는 마을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동네에서 말썽만 피우는 마을 형들도 주인공들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자랐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아이들의 미래 역시 희망차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의 아이들에게도 성장의 계기는 찾아옵니다. 시체를 찾으러 가는 여행이라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예고치 않게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여행이 끝나고도 자신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단지 마을이 작아 보였다는 말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렇게 영화는 내가 속한 세상이 나의 모든 운명과 인생을 단정짓게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I heard that Vern got married out of high school, had 4 kids, and is now the forklift operator at the Arsenault lumber yard. Teddy tried several times to get into the army, but his eyes and his ear kept him out. Last I'd heard, he'd spent some time in jail and was now doing odd jobs around Castle Rock. 한편 크리스와 고디와는 다르게 나머지 두 인물, 테디와 번의 삶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삶처럼 무언가를 이뤄냈다고 말하기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체를 찾는 모험이라는 같은 경험과 시간을 공유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디와 크리스가 영화의 첫 장면부터 마을을 벗어나기로 결심한 그 순간까지의 경험들 중 성장의 결정적 동력원이 된 요소들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의 인지입니다. 고디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지만 특히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크리스 역시 마을에서 자신이 질이 나쁜 아이로 낙인 찍힌 것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아이가 자신들의 상처를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흘리는 눈물은 현재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삶에서의 결핍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여행의 과정에서 그것을 채워야겠다는 욕구를 발견했기에 둘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Hey, you guys. I bet you anything that if we find him, we'll get our pictures in the paper. Yeah, we can even be on TV. Sure, we'll be heroes. Yeah. 두 번째로 필요한 동력원은 결정적 사건입니다. 아이들에게 시체를 찾으러 가는 여행 자체가 영화에선 거대한 사건으로 작용합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 마을에서만 지냈다면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이전에 나누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공유합니다. Why did Denny have to die? Why? I don't know. It should have been me. Don't say that. It should have been me. Don't say that. 마지막으로 성장에 필요한 동력원은 그 결정적 사건을 함께하는 조력자입니다. 고디와 크리스가 함께 모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둘의 진중한 대화는 물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와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을 것이고, 모험이 끝나고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결핍의 인지, 결정적 사건, 그리고 사건을 함께하는 조력자,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고디와 크리스의 성장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화는 어른이 된 고디의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 원하던 작가의 꿈을 이룬 고디는 크리스의 죽음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아 다시금 20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면서 영화를 시작합니다. 영화는 어른 고디의 삶을 자세하게 조명하지 않아서 고디의 삶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사는 평범하고 어쩌면 가끔은 지루한 현재가 과거에는 그토록 영원했던 미래라는 것. 너무 당연한 말이라 그런지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곤 합니다.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그때의 결정적 계기와 함께 말입니다. 운이 좋게도 고디는 크리스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과거의 꿈을 환기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른이 된 나는 아이인 시절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매들렌 랭글의 소설 시간의 주름에서처럼 시간의 주름이 있어서 과거의 나를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다수의 우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잊고 사는 지금의 내 모습에 씁쓸해지겠지만 혹여나 지금의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때의 꿈과 이상이 남아있음에 놀라는 일은 없을까요? 지금 어른인 우리를 이루는 것은 어른의 기억과 어른의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른으로 도달하는 여정 중에 겪은 온갖 경험과 기억의 축적이
현재의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현재는 전체 여정 중 경험해야 할 한순간의 사건일 뿐입니다. 이 이후에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우리의 성장도 계속됩니다. 1950년대 여름날 단 하룻밤의 여정이 일생을 바꾼 경험이었던 것을 깨달은 후에도 아이들의 삶의 여정이 계속되었듯이 말입니다.